시카고시가 어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특정 도난 방지 기술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 도난이 급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 6만 6천 명 이상이 미청구 재산에 대해 최대 $5,00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은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의 일부인 머니 매치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 번째로 검찰에 출두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는데 전현직 미 대통령 가운데 머그샷 촬영은 처음으로 철저히 계산된 표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23%로 전주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전년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됩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다목적 디스코홀이 2024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윈시티 푸드사가 리스테리아 오염이 의심되는 냉동 채소 제품 22개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나섰습니다. 미 중부지방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의 체감 온도가 어제 기상관측 시작 이래 처음으로 12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특정 도난 방지 기술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아 자동차 도난이 급증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에 대해 과실과 소비자 보호법 위반, 공공의 불쾌감 조성에 대한 책임을 문 겁니다. 시는 소장에서 도난이 증가하면서 난폭운전, 자동차 사고, 폭력범죄, 부상 및 재산 피해가 증가했다고 강조합니다. 이 소장은 이날 쿡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됐는데요. 피고로 기아와 현대차 한국본사와 미국 법인을 적시했습니다. 시카고시는 이 소송에서 이 법원이 두 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시 당국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또 자동차에 최고의 안전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시장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시카고에서만 8,800대 이상의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당했죠. 시는 소장에서 이는 기아와 현대 차량이 도시의 자동차의 7%에 불과했음에도 그해 도시의 자동차 절도의 41%를 차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브랜 존슨 시카고 시장은 기아와 현대차가 기본적인 자동차 도난 방지 기술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범죄자들이 훔친 기아와 현대 차량을 사용해 난폭운전, 무정강도,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동차 도난이 특히 출근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택지가 적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매우 불안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미국 17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의 법무장관은 도난이 너무 쉽다는 이유로 기아 및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연방 리콜을 촉구한 바 있죠. 이에 대해 교통국은 차량 도난 관련 문제가 전국적 리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두 자동차 회사는 도난 피해를 본 자사자동차 운전자들의 집단 소송 취하를 위해 총 $2억 합의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CBS 시카고가 같은 주차장에서 같은 차를 3번이나 도난당한 사례를 보도해 또 눈길을 끕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카고의 한 할머니는 지난 6월 웨스트사이드의 패트릭 설리반 시니어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2020년형 현대 투싼을 도난당한 이후 같은 곳
곳에서 모두 3차례 차를 도난당했는데요. 처음 차량은 35번가와 킹드라이브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고 스티어링 칼럼은 찢겨져 있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지난 화요일 그리고 불과 24시간 뒤 또 도난을 당했습니다. 73세의 그녀는 고정 수입이 없어 차를 고칠 엄두도 못 내는 상태라고 CBS는 전했는데요. 경찰은 그녀의 차량이 날치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민 6만 6천 명 이상이 미청구 재산에 대해 최대 $5,000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은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의 일부인 머니 매치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일리노이주 재무장관 마이클 프라이렉스는 주 정부 기록과 기술을 사용해 서류를 수집하거나 청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격을 갖춘 거주자들이 자동으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의회와 협력한 결과로 이 프로그램은 재무부의 미청구 재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자금을 반환합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해 자동 지급 한도를 기존 $2,000에서 $5,000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급되는 돈은 잊고 있는 안전금고, 미지급 생명보험금, 잊어버린 은행 계좌, 사용되지 않는 리베이트 카드 등을 통해 찾아낸 것들입니다. 주 재무부는 법적으로 미수령 재산을 소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약 6만 6,700명의 개인에게 총 $4,700만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머니 매치 안내문이 해당 주민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는데요. 프레릭스 장관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원동력이라며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그들이 최선의 지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번째로 검찰에 출두했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머그샷도 공개됐는데요. 전 현직 대통령 가운데 머그샷 촬영은 처음으로 철저히 계산된 표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눈썹을 잔뜩 찌푸린 채 한껏 치켜든 두 눈에 굳게 담은 입. 분노가 서린 듯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노려봅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보안관실이 공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인데요.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이죠. 전 현직을 막론하고 미국 대통령이 찍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조지아주 대선 투표 결과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4번째 형사 기소돼 검찰에 자진 출두했는데요. 체포 절차에 따른 신체 검사에서 다른 범죄자들처럼 수감자 번호가 부여됐고 키와 몸무게, 머리카락 색깔도 기록됐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보석금 $200,000를 내고 20여 분 만에 풀려났는데요. 과거 3번의 기소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인정받아 수감 절차와 머그샷 촬영은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수모를 겪고 구치소를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날 열린 공화당 첫 경선 토론회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다크호스로서 존재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 지지자들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가운데 철저히 계산된 듯한 표정의 머그샷까지 공개되면서 오히려 공화당 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머그샷을 퇴출 2년 만에 처음으로 옛 트위터인 X에 올렸는데요. 올라온 지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조회수 6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전년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들 영주권 취득 경로는 여전히 취업 이민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 12,351명보다 31% 늘어난 16,172명입니다.
이 가운데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64%인 1,33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 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고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는데요.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인 4,622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 이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으로 7.2%를 차지했는데요. 난민 망명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도 10명으로 파악됐고 15명이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각종 공연과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400석 규모의 다목적 비스코홀이 2024년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윌링에 소재한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 들어서는 이 홀은 지난 2019년 비스코 자선재단 서병인 서민숙 부부가 150만 달러를 문화회관에 기부하면서 본격 증축 계획이 세워졌고 이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15만 달러, 국립인문재단으로부터 60만 달러 등의 그랜트를 확보하는 등 문화회관 임원들과 여러 지지자들의 이단 기부금으로 한인사회는 물론 주류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킨 프로젝트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당초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완공 시기가 미뤄져 왔죠. 이런 가운데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강정희 이사장과 최기화 사무총장이 어제 KBS로 방문해 9월 개최될 비스코홀 증축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와 마당놀이를 주제로 진행될 10월 연례 만찬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강정희 이사장과 최기화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라운드 브레이킹은 다 됐고 바깥에 23피트 되는 높이로 벽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무대나 그 관람석 이런 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액티브리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년 봄에 완성을 하려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골프 아우팅을 하는데 고맙게도 리스폰스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해서 베네피트 계좌를 또 하거든요. 센터 코트를 만들려고. 댐이 마당놀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디아들을 마당 컨셉으로 지금 잡고 있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고 멀티퍼포스로 이제 사용하게끔 뭐 퍼폼도 하고 아니면은 무슨 파들락도 하고 거기서 불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플래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딩을 연결하는 센터 코트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한 20만 불 정도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추가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데 so far encouraging. 만약 큰 행사를 한다 그러면 뒷마당하고 코트 야장하고 엮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김에 그걸 하려고 지금 대단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비스코홀 증축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는 내달 5일 캘리어에 위치한 캠퍼레이 골프 클럽에서 열립니다. 참가비는 $150이며 경기 후에는 클럽하우스 뱅퀴트에서 만찬 및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최기화 사무총장은 비스코홀은 공연 무대 시설이 중심이 된 다목적 홀이 될 전망이라며 콘서트는 물론 각종 세미나나 이벤트, 컨퍼런스, 만찬을 겸한 행사, 전통 혼례 및 웨딩 등 다채로운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공연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요. 전시도 가능하고요. 그곳에서 그다음에 이제 쇼 같은 거, 그 세일스 쇼 같은 것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쿠킹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두 파트가 갈라져요. 그래서 조그만 거를 원할 경우에는 조그만 사이즈로 이제 나눌 파티션이 돼 있어서 세미나나 컨퍼런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웨딩을 좀 많이 포커스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전통 혼례를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내후년까지 계획된 필드 뮤지엄과 아트 인스티튜트 두 기관과의 콜라보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도 덧붙였는데요.
2024년에 필드 뮤지엄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1893에 이제 세계 박람회가 여기 시카고에 있었어요. 그때 조선관이 세워졌었거든요. 근데 그 물품들이 필드 뮤지엄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 물건들을 저희가 론을 해서 뮤지엄에서 그걸 전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한국 물건들에서 심볼, 패턴 같은 걸 뽑아가지고 심볼리즘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연계도 하고 갤러리에서도 전시가 있고 뮤지엄에서 전시가 있고 그런 거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아트 인스티튜트랑 같이 컨템포러리 세라믹을 포커스를 해가지고 동시에 한꺼번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의 이제 컨템포러리 세라믹이 이제 전시가 될 거죠. 그래서 같이 렉처 같은 것도 같이 쉐어를 하면서 하고 아리스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집어서 같이 쉐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오럴 히스토리 프로젝트를 한 20개 정도 할 것인데 그걸 베이스로 2025년에는 시카고 히스토리 뮤지엄과 같이 시카고 코리안 이미그레이션 히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전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2025년에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강정희 사장은 많은 분들의 배려와 관심,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스코홀에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문화회관이 앞으로도 다양한 용도로 운영돼 동포사회에 꼭 필요한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만남의 장소야. 작고 중간이고 큰 그룹들이 와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모임을 가지거든요. 친목, 아니면 동창회, 어떤 여러 기구들이 거기 와서 다 모임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고 중간고 큰 방들이 지금 준비가 되니까. 아직도 문화회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주위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회관은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동포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와서 정말 미국 생활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이 지난 18일 금요일 청소년 단원 오디션을 마쳤는데요. 이날 참여한 12명의 학생들은 한국무용의 기본 동작을 따라한 뒤 인터뷰를 통해 이사장과 단장, 부단장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무용단에서 준단원으로 활동하던 단원들은 이번 오디션을 통해 정단원이 됐고 새로 가입한 학생들은 단원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의 소개로 왔다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해덕 단장은 이 자리에서 무용단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지침과 또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봉사상 표창을 받을 기회도 있다는 것을 공지했습니다. 한편 무용단은 내일 시카고 다운타운 맥이데일리 파크에서 한인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K-페스티벌에서 축하 공연을 갖고 9월 9일 퍼듀 대학 페스티벌, 9월 17일 태권도 챔피언십, 9월 30일 샌루이스 공연 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무용단은 또한 10월 21일 연례 행사인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회 문의와 접수는 대회 홈페이지 kartcompetition.org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미 중부지방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의 체감온도가 어제 기상관측 시작 이래 처음으로 120.2도까지 치솟았는데요.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께 시카고 기상관측소가 있는 오헤어 국제공항의 수온주가 100.4도까지 오르며 체감온도는 120.2도를 기록했습니다. MBC 방송은 1995년 7월 시카고에서 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인해 NBC 방송은 1995년 7월 시카고에서 5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인해 숨진 당시 기록이 깨졌다며 체감 기온은 실제 기온이 습도, 풍속과 결합했을 때 인체가 느끼는 정도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금주 중부 내륙지방과 남부를 덮친 강한 열파로 인해 체감온도가 세 자릿수로 치솟았고 해당 지역 9,800만 명에게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기상청은 이번 폭염에 대해 중부 상공에 형성된 정체성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면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해 중북부에서부터 멕시코만 연안에 이르는 지역의 기온이 평소보다 50도 이상 상승했고 일리노이, 아이오와 미주리주의 체감온도가 104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체감 110도를 넘나드는 폭염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은 86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토요일에 낮 최고 78도, 밤 최저 63도,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에 이어질 것으로 현재 기대됩니다. 모레 주일에도 토요일과 대체로 비슷한 날씨가 현재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72도, 습도는 87%, 바람은 북동풍이 9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